테슬라는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브랜딩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비자들에게 화성에 간다는 꿈을 팔고 소비자들이 그냥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테슬라 혹은 일론 머스크의 인류를 위한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주게 하죠. 이런 미션 중심 내러티브는 테슬라가 잘하는 브랜딩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테슬라의 브랜딩 전략이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 할리우드에 테슬라 다이너를 개장했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인데 이제 거기에 식당을 결합한 거죠. 외관은 마치 우주선이 레스토랑에 착륙한 듯한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요. 크롬하고 네온 조명이 번쩍번쩍 어우러져 있는 동굴 같은 건물이에요. 여기서는 버거 같은 것도 판다고 하고요. 충전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식당을 만든 거죠. 식당이 끝이 아니라요. 이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틀어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타가지고 블루투스로 스피커에 연결을 하면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테슬라 다이너 안에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서빙을 한대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로봇이 하는 미래 식당의 모습을 진짜로 구현한 거예요. 언젠가 만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죠. 자,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019년 테슬라가 공개했던 사이버 트럭을 한번 보죠. 이 픽업 트럭은 기존의 픽업 트럭의 외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비주얼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봐도 굉장히 새롭고요. 진짜 옛날 영화에서 보던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고 만화에만 존재할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 현실에 나온 거죠. 요즘 자동차들은 다 에어로다이나믹을 써가지고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곡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은 진짜 무식할 정도로 직선만 쓰고 있어요. 폴리곤 형태, 삼각형 형태의 각이 살아있죠. 이게 진짜 영화나 게임에서 보던 것 같은 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 차를 직접 블레이드 러너 트럭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이거 공개한 날짜도 2019년 11월이었는데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도 2019년 11월에 LA예요. 의도한 거죠. 아직은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출시될 거라고 알려져 있는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아시죠? 머스크가 현실 세계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판매는 불가능할 정도로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봤죠. 이름도 다 알고 있고요. 테슬라가 여기저기 많이 노출을 하고 있어요. 뭐 행사에서 춤을 추게 한다거나 팝콘을 나눠주게 한다거나 얘네가 쭉 서 있는 거를 되게 멋있는 포토존처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언젠가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뜻도 있지만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브랜드 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를 현대나 벤츠와 같은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의 컨셉트나 이름이나 브랜딩을 하는 거나 시각적인 비주얼은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 당시의 생활상을 기반으로 미래를 상상하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막 2050년을 그린 영화, 2022년을 그린 영화, 2000년을 그린 영화 이런 걸 보면 실제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테슬라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을 일부러 구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를 미감으로 사용하는 것. 바로 레트로 퓨처리즘입니다. 자, 테슬라 다이너를 다시 보면요. 1950년대 건축물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의 건축물 디자인이랑 매우 유사하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설계하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보면 복고풍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죠. 사실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도 요즘 물론 키오스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서빙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현실에서 본 적이 없죠. 만화나 영화에서는 많이 봤죠. 레트로 퓨처리즘이죠. 사이버 트럭은 더 노골적이에요. 블레이드 러너를 모티브로 땄다고도 했고 이렇게 생긴 차들은 정말로 1980년대 엄청나게 많이 상상했거나 봤었던 모습이죠. 사이버 트럭이 사실 이렇게까지 생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사이버 트럭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는
도색을 하지 않아서 공정에서의 굉장한 공수를 덜어내겠다.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이 페인트를 칠하고 말리는 시간이니까 그걸 없애야겠다는 거지 굳이 저런 식으로 급진적인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건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되게 레트로 퓨처리즘의 한 갈래인 사이버 펑크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맞죠. 테슬라 버스의 옵티머스는 굉장히 디자인이 현대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할 법한 휴머노이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외관을 보고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 가사 로봇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20세기부터 있었고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로봇이 이런 거였죠. 이 컨셉트부터가 굉장히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근본적으로 레트로 퓨처리즘과 그 결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름도 옵티머스잖아요. 1980년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너무 떠오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상상하면 훨씬 더 그럴듯한 미래에 가까워질 텐데 테슬라는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갖고 오려고 할까요? 왜 굳이 지금 과거의 미래를 꺼내놓을까요? 레트로 퓨처리즘은 과거의 우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에 봤던 미래 예상도 같은 거죠. 과거에 어릴 적에 봤던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향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키워드랑도 연결되고요. 낭만이라는 키워드랑도 연결이 되고 좀 더 따뜻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섞이는 게 이 레트로 퓨처리즘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다 자라서 경제력을 갖게 된 대다수의 실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와, 내가 어릴 때 봤던 미래가 테슬라가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이 됩니다. 테슬라의 구매 전환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테슬라의 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테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친숙한 이미지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목적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만 미래를 개척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도 사실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막 영상 통화한다든지 아니면 무선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때 상상했던 그 모습,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폰을 보면서 이걸 현재라고 생각을 하지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미래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 집약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에 상상했던 따뜻하고 낭만적인 미래에 가깝다는 거죠.